다음 발표는 고려 명종대 지방제도 개편의 방향과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최동령 선생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발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박사부 연구원으로 있는 최동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2월에 제가 고려 후기 지방제도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이제 왕성하게 연구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 문무사회 총연합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발표 기회도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연구 과제로 했던 것이 고려 명종대 지방제도 개편의 방향과 성격인데요. 이것도 얼마 전에 제가 사학연구에 투고를 해서 최종 게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발표문을 요약하는 것으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고려 명종대는 고려시대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됐고 그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왕의 권위가 상당히 추락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각 지방에는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뭐 남적 망이망소의 난 같은 그 전국적인 반란과 봉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사회의 안정은 어떤 무신 정권들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었고, 따라서 이때 당시 무신 집정들은 지방제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개편을 단행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 개편의 방향성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속현의 주현화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의 감찰 기능을 강화했다라는 것입니다. 속현의 주현화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전국의 군현 중에 속현들의 수가 줄어들고 주현이 늘어나던 상황을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현이라고 하면 수령이 상주하는 군현, 그리고 속현은 수령이 부재하던, 수령이 없던 군현을 뜻하는데, 조선에서는 전국 군현마다 수령들이 모두 상주하고 있었지만, 본래 고려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수령이 상주하는 군현은 매우 극소수였고, 수령이 없는 군현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고려의 주현 속현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속현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주현이 늘어나던 그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이 명종대였습니다. 그래서 속현의 주현화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수령들의 상주하는 군현, 그 주현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런 수령들을 감찰할 수 있는 감찰 기능도 대폭 확대가 되는데 이제 도 단위로 해서 안찰사 등이 꾸준히 파견되면서 그 안찰사가 수령에 대한 감찰 기능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명종대를 전론으로 다룬 지방제도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기존에도 연구가 아예 없진 않지만 기존 연구 경향을 보면 대체로 지방제도사가 아닌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어떤 당시의 무신 집정들의 정치적인 혼란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어떤 제도 개편이 갖는 의의와 한계가 많이 가려진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도 단위의 안찰사나 찰방사에 대한 연구도 많았지만 그것들이 이제 고려 전 시기를 다루어 검토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따라서 군현 단위와 도 단위에 대해서 명종대를 기준으로 해서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명종대, 명종 6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9년의 현황들을 한번 쭉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서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도국 여지 승남들을 교차 검증을 통해서 1176년 기준으로 전국 군현들의 현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경기도, 양광주도 이렇게 도단이 그리고 당시에는 큰 읍격을 가진 곳을 개수관이라고 했는데 그 개수관 단위별로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서 각각 영역별로 속현수가 어땠고 간무수가 어땠고 뭐 주연수가 어땠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남도 지역의 전체 군현수가 410개였고 주연수, 그러니까 수령이 상주하던 군현이 70곳, 그리고 속현수가 191곳, 간무수가 149곳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각 군현 지역들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나타난 게 이 표인데요. 그 도별로, 개수간별로 이제 전체 군현수, 주현수, 속현수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 중에서 속현의 비율들을 쭉 나타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합계가 전체 410개 군현 중에서 46.59%가 속현의 비율이었다. 지금 이렇게 퍼센테이지만 보면 속현수가 그래도 상당히 반 정도나 남아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그전 시기였던 고려 현종대 지방제도 개편 때랑 비교해 보면 속현수가 상당히 줄어든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명종대 속현의 주연화와 그 특징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속현의 비율은 46.59%였고 현종대는 아까 말했듯이 속현 비율이 88.16%에 육박했었는데 명종대에 이르러서는 속현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속현의 비율이 고르게 감소하고 있었다. 이거 각 도별로 개수간별로 크게 속현들이 고르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이제 1106년 예종 원년부터 27년에 간무를 설치했고, 그리고 2년 뒤인 1108년에 42년에 간무를 설치했고, 인종 21년에 13현에 현령을 설치하고, 또 8현에 간무를 설치했다가 다시 명종 2년 때 53년에 간무를 설치하고, 1175년에 10현, 76년도에 5현의 간무를 꾸준하게 설치하면서 1106년부터 1176년 동안 158년에 한령과 간무들이 계속 설치가 되면서 속현이 점점 줄어드는 속현의 주연화 추세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제 명종대 그 이후 시점은 어땠느냐? 명종대 이후에는 속현의 주연화 양상이 상당히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명종대의 비율이었던 어, 46.59%가 고려 말까지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종 7년부터 우왕 고려 말이었던 우왕 14년 동안에 속현에서 주연으로 전환된 고을이 전체 13곳에 불과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우왕 14년을 기준으로 전체에서 속현의 비율은 47.58%, 명종대 46.59%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려에서 속현의 주연화는 1106년부터 1176년 동안에 70년 동안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종대 속현의 비율은 고려 말까지 그대로 지속이 되니까 이제 명종대랑 현종대 그 이전 시기엔 고려 전기였던 현종대랑 비교하면 상당히 전혀 다른 구조로 운영이 되고 그 명종대에 갖춰진 제도가 고려 말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명종대 개편은 혁신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명종대에는 이제 도의 감찰 기능이 강화되었다라는 것도 이제 좀 강조를 해봤는데 명종대는 어떤 간무의 증치 외에 도 단위로도 감찰 기능이 강화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존 연구에서 크게 강조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좀 같이 발견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무나 어떤 수령들이 각지로 확산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감찰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로 이어지게 되는데 1171년에 안찰사가 파견되는 오도가 7계도로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랬다는 것은 안찰사의 순행 구역을 좁히고 이제 그 활동 영역 내에서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였거든요. 일단 도를 전체 7개로 나눴으니까 7개 5개의 도의 안찰사가 파견됐다면 그 이후에는 안찰사가 7도에 나눠져서 파견됐다. 그렇게 해서 감찰 기능이 강화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1178년에는 각도의 찰방사가 파견이 되는데 이때 당시 찰방사가 활동하면서 전국 9년에서 990명에 달하는 수령 및 항리들을 적발해냅니다. 이러한 990여 명이라는 수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어떤 감찰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안찰사나 찰방사 외에도 각종 사신들이 추가적으로 도 단위로 파견되어서 실형 감찰을 강화하게 되었고 1988년도에는 양계 병마사 및 오도 안찰사에 의한 실형 감찰을 또다시 강조하는 그런 조서를 계속 내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의 기능이 감찰 기능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종대 도 단위로 파견되어 나가는 인물 사례들, 그러니까 도의 사신으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안찰사나 찰방사나 각종 명칭의 사신으로 파견되는 인물 사례들이 고려사 열전이나 묘지명에 다수가 발견되고 있고, 안찰사 등에 의해서 어떤 수령의 성적은 일종의 당시에도 인사기록 카드였던 정안이라는 곳에 기재가 되면은 해당 관인은 그 정안에 기재된 해당 관인은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수령들은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자기 이제 고을을 자기 해당 관할 지역을 다스리는데 훨씬 더 분발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령의 지위가 상당히 낮았는데 여기에서 성과를 많이 올리는 그러니까 각 고을에서 그러니까 평판이 좋으면 앞으로의 그 관리들의 승진 과정에서도 상당히 유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령들에게도 상당한 동기부여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고려사 열전이나 묘지명에도 보면 안찰사 등에 의해서 근무 성적을 평가받고 고과에 반영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명종대 간무가 이제 많이 파견되었는데 간무로 파견된 인물들에 대한 성적 평가 사례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표문에는 좀 축약을 많이 했는데 제가 게재한 논문에서는 그 인물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전기 외관 부임 시에 평판이 기록된 인물들은 김심원, 왕가도, 유신, 김한충 정도였다면 12세기 이후 축종대, 예종대, 인종대, 의종대, 명종대 뭐 이 당시에는 외관 부임하면서 개인 인물들의 평판이 기록된 인물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밝혀냈습니다. 이거는 명종 5년에 왕이 내린 교서의 내용인데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자들은 마음대로 상벌을 내려서 백성을 침해할 수 없다. 혹은 주리가 민을 해쳐서 자기 이익을 채우거나 공을 빙자하여 사욕을 도모함에도 관에서는 엄히 금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략이 있고 그러니까 외관은 안찰사가 탄핵하여 아래고 경관 및 안찰사는 담당 관청에서 탄핵하여 아래어라. 그런 조서를 내리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라는 것은 이제 각 군현 및 특수행정구역에는 각각의 이제 토착 세력이었던 향리들이 거주하면서 각 고을들을 실질적인 업무를 관할했다면 그 위에서 각 군현의 수령들이 그 향리들을 감찰하는 입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려정기의 주요 제도적인 특징이라면 이제 명종대 이후로는 이제 도 단위까지 감찰 기능을 강화하면서 도의 안찰사가 그 위에서 수령들을 감찰하게 되는 그러한 중층적인 지방 통치 구조가 좀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명종대 간무의 증치로 인해서 속편의 주연화가 일단락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간무 같은 이제 수령들이 확산됨에 따라서 이들에 대한 감찰 기능이 도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도는 이제 오늘날의 행정구역인 도 단위가 어, 이제 형성되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지방제도상의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항리에서 수령에서 안찰사 그러니까 각 군현에서 도로 이어지는 어떤 중층적인 지배 구조가 확실히 자리 잡게 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너무 발표가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좋은 발표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 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동료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고려 명종대 지방제도 개편의 방향과 성격을 박사 논문이랑도 연관되는 주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후로도 지속적인 연구 활발히 하시기를 바라며 저희도 물심양면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